오늘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둘러싼 의문점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허지연 변호사, 일단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목격자가 저희한테 찍어서 제공해 주신 영상입니다. 불이 난 게 오늘 오전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대인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저런 아파트에서 왜 화재가 벌어진 거죠? 네, 방화로 지금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이 시커먼 연기가 4층 아파트 그 호수에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안은 지금 시뻘겋게 불바다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오른쪽, 지금 화면상으로는 왼쪽에 있는데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커먼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로 바빴던 오전 8시 17분경에 발생한 화재인데요. 예. 4층에서 시작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아파트 전체를 저렇게 뒤덮으면서 아파트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짐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얇은 겉옷만 걸친 채 뛰쳐나온 사람들, 그렇군요. 잠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샤워하면서 양치하다 나온 주민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대피하는 현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예. 양말을 미처 챙겨 신지도 못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대피한 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욱한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21층 꼭대기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네. 이게 불 때문에 다칠 수도 있지만 연기를 두세 번만 마셔도 금방 정신을 잃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이 나니까 한 5분 정도 살려달라는 여성의 다급한 비명을 들은 예. 그런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나서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고 현장에서 폭발한 유리 파편이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까지 뒤덮을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고요. 지금 인명피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자, 이 화재로요.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뛰어내리지 않고서는 이 화재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다봤더니 불이 시작되더라고요.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몸이장 하더라고. 소금바람으로. 저쪽에 연기 나니까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할머니가 워낙 급박한 상황에 불이 팍 터지고 이러니까 줄을 차고 시래기선하고 안테나선하고 그걸 동시에 잡고 뛰어내리는. 자,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아침부터 생각지도 못한 화재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너무나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방금 주민의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예. 실외기선과 안테나선을 동시에 잡고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4층에서 7, 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해서 지금 그래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아파트 높은 곳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뛰어내릴 정도였다고 하면 네. 그 뒤에 오는 불길이라든가 연기가 너무나 무섭고 심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뛰어내림을 감수할 정도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파트 내부는 불길에 휩싸여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아이고, 때문에 예. 굉장히 주민들이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낙상과 연기 흡입 등 상처를 입고 경상을 입은 4명도 지금 병원에서 옮겨져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 사망자도 1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명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예. 확실한 인명피해 규모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100분 만에 완진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파트에 시커멓게 그을린 연기라든가 특히 유리 파편이 튀면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두가 안전해야 될 내 집에서 저렇게 갑자기 날벼락처럼 불이 났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번 화재를 둘러싸고 의문점들이 몇 가지 남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화재가 발생한 곳이 4층인데요. 이렇게 제보자 영상을 보면요. 육안으로만 봐도 두 집 건너 있는 집에서 동시에 큰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러니까 연달아서 있는 집이 아니라 두 집 건너 있는 집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뭐 혹자는 이게 뭐 층간소음 이런데 보통 층간소음은 아래 윗집 사이의 문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같은 층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같은 층도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층이 아닙니다. 예, 같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이런 그 일이 벌어졌나 하는데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목격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여기 살다가 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이 4층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현재 용의자는 아래층에 거주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네네, 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으로. 자, 그런데 허재민 변호사, 방화로 일단 추정이 되면요. 일단 경찰이 용의자를 계속 추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붙잡혔습니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의자 추적한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예. 용의자가 잡히기는 잡혔는데 제가 아까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지문과 용의자 지문을 비교를 해서 두 사람이 동일인 것으로 지금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 쪽에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현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 이 아파트 지하에 이 사람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어 있고 예. 그 뒤에 인화물질이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 사람 시신 근처에서 이 불이 내는 것에 쓰였던 어떤 도구로 추정되는 것도 같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숨진 사람이 용의자로 지금 추정이 강력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숨진 방화 용의자인 60대 A씨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인근 빌라에서 예. 유서까지 지금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딸 앞으로 남긴 유서였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할머니 잘 모셔라, 엄마 미안하다 이런 내용과 함께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이 동봉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문을 대조해서 현재 추적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허재민 변호사, 일단 그러면은 용의자의 방화 동기도 밝혀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숨진 방화 용의자가 이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작년 말까지 거주했었던 그런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방화 동기가 지금은 추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할 때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4층 주민과 굉장히 한 오랜 기간,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다고 하고요. 예. 작년 9월에는 심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는 지금 4층에 거주하는 주민과 폭행 시비까지 가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이게 입건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 상황이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남아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를 좀 정확한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현재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만큼 최대한 면밀한 또 수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방화 13분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근에 있는 다른 곳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8시 4분경인데요. 예.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예요. 그 빌라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이 화염 방사기를 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게 사실 화염 방사기나 농약 살포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 모습이 신고가 들어왔고요. 해당 빌라는 그 A 씨, 지금 추정되고 있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A 씨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곳으로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당국은 빠른 진압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행히 경찰은 이 화재 역시 A 씨가 벌인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더미에 지금 불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도 역시 A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화재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이 대피 과정에서 이제 허준 변호사 설명대로 전신 화상을 입고 또 추락하셔서 중상을 입으신 분도 현재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에서 방화 용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방화 용의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피해 보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게 민사상 문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방화 동기와 원인이 좀 밝혀져야지 결국에는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할 대상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실제 방화범이 맞는지 수사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는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족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이 보험 처리를 통해서 일단 배상을 해주고 예. 나중에 보험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정 승인 그러니까 상속받는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인한다라고 해버리면 네. 실제로 배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조금 더 전부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예. 피난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완강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테나 선만 가지고 뛰어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피해 확대한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리 책임자도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